김수환 추기경의 부탁으로 김재규 중정부장의 변호를 맡았다. 전두환 신군부는 최태민 박근혜 관계를 법정에 제출한 강 변호사를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영예와의 잘못된 만남 때문이다. 이 커넥션을 가장 잘 아는 이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다. 당시 김재규 부장은 최태민과 박근혜의 부적절한 관계도 12.6 사건을 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김재규 부장은 그 자세한 내용을 변호인단에게 털어놓았다. 당시 인권 변호사로 김재규 부장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를 만났다. 김재규 부장 입에서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사형당하기 4개월 전인 1980년 1월 28일 김재규 부장을 면회 갔더니 최태민 얘기를 처음 꺼냈다. 박정희 대통령을 쏜 이유로 구국 여성봉사단의 망국적 전횡도 작용했다면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최태민은 교통사고라도 내서 처치해야 할 놈이라고 분개했다. 구국 여성봉사단 총재는 최태민이고 명예 총재가 박근혜였다. 최태민이 이 단체의 운영위원 30명을 두고 기업을 갈취하고 여성 정치 지망생들을 성추행하니까 원성이 자자해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밀 조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조사 내용이 뭐라고 하던가. 강 변호사는 보관 중인 김재규 부장 면회 노트를 펼쳐 읽으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재규 부장은 당시 검사로 중정에 파견 나와 특명 수사를 담당하는 6국장 안정국 백광현에게 구국 여성봉사단 조사를 지시했다. 백 검사는 최태민을 불러다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태민은 자칭 태자마마 도사라고 하면서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 큰딸 박근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해 박근혜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다. 최태민의 편지를 받은 박근혜도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찾아올 테니 도움받으라고 했다고 화답하면서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인연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 그 뒤 박근혜는 최태민이 여성단체인 구국여성봉사단 총재가 되는데도 개입하고 최태민이 기업들로부터 양로병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돈을 뜯어내는데도 관여했다. 박승규 청와대 민정수석도 별도로 최태민을 조사하니 영예를 등에 업고 기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적발돼 김재규 부장에게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했다고 하더라. 김재규 부장은 최태민이 여성 정치 지망생 6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내용까지 조사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정보를 취합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태민과 구국 여성봉사단을 정리하고 영예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박근혜 말만 듣고 보고를 묵살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부장과 영예를 앉혀놓고 친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재규 부장이 보고하니 박 대통령이 내가 직접 그네를 불러 친국하겠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한다. 그 뒤 구국 여성봉사단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더 계약시키는 것을 지켜보고 김재규 부장은 절망했다고 한다. 친국을 거친 박정희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비리를 알아내고서도 구국 여성봉사단을 정리하기는커녕 최태민을 총재직에서 명예총재로 바꾸고 대신 박근혜에게 직접 총재직을 맡겼다는 것이다. 구국 여성봉사단은 1976년 4월 만들어졌다. 최태민은 총재를, 박근혜는 명예총재를 맡았다. 1977년 9월 12일 친국을 하고 구국 여성봉사단은 1979년 5월 사단법인 새마음봉사단으로 바뀐다. 박근혜가 총재를, 최태민은 명예총재를 맡았다. 이런 조치를 보고 다시 김재규 부장이 박 대통령에게 구국 여성봉사단이 기업에서 돈을 받아 양로병원을 세운다는데 일본 등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적십자에서 맡아야 할 일이지 영예가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재고를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김재규 부장은 이것도 11.6 거사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재규 부장 변론을 맡은 계기는 김 부장이 나를 지명하기도 했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변호인을 맡았다. 김수환 추기경이 김재규 부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12.6 당시 김재규 부장에게 희생된 이들은 박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과 경호실 직원 4명이었다. 생명의 가치는 다 소중하지만 박정희 때문에 죽은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작은 희생으로 큰 혁명적 대의를 가져온 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유신 독재로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수많은 학생,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김추기경은 김재규 부장의 11.6 거사가 더 큰 희생을 막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봤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들에게 특별히 김재규 부장 변론을 당부하기도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나를 불러 격려해 주었다. 나중에 김재규 부장과 부하들 가족이 구명 탄원을 위해 추기경을 찾아갔을 때도 보듬고 위로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가족의 이야기를 한참 들은 뒤 내가 힘이 못 미쳐 할 말이 없다 라고 슬퍼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김재규 부장과 전두환 합수부장 사이에 감정 싸움이 있었다는데 애국심을 기준으로 볼 때 전두환은 김재규 부장의 발가락 떼만도 못한 수준이라는 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내 판단이다. 당시 전두환은 김재규 부장에게 왜 거사후 자결하지 않았느냐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내가 이 내용을 면회 가서 전했더니 김재규 부장은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치우고 자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부패한 공화당 정치인들과 최태민 같은 이들이었다. 또 그는 전두환을 상대로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오라고 했다.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뒤 1989년 50 청문회장에서 장세동 씨를 신문할 때 전두환에게 가서 자결하라고 전하라. 김재규 부장에게 자결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면 그 뒤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전두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맞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재규 부장 변론 과정에서 고충은 없었나. 대법원이 1980년 5월 20 김재규 부장에 대해 사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내가 대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나왔다. 보안사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서빙고 분실로 끌고 갔다. 그 자리에서 보름 동안 모진 고초를 겪었다. 내란 사범 김재규 부장 구명운동을 했다는 점과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끄집어낸 것이 박근혜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였다. 변호인으로서 정당하게 수행한 변론활동이라고 맞서서 더 이상 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혐의가 박근혜 명예훼손이었다면 신군부도 최태민과 박근혜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유신 시절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전두환이 청와대에 출입할 때 박근혜가 오빠 오빠 부르며 따르던 사이였다고 한다. 김재규 부장 변론 과정에서 최태민과 박근혜 사이를 들춰내 법정에 제출하자 신군부는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처벌하려고 한 것이다. 김재규 부장은 사형당하기 전까지 나라의 암적 존재인 최태민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뒤 전두환 정권은 박근혜의 요청을 받고 최태민을 사실상 풀어줬다. 신군부는 최태민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도 한동안 강원도에 유배만 시켰다. 박근혜의 최태민 구명호소를 전두환이 들어준 것으로 안다. 김재규 부장의 유언, 자신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민주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자기만 죽이면 되지 왜 부하들을 사형시키느냐고 호소했으나 신군부는 전원 사형을 집행했다. 김재규 부장은 5명 부하들과 한자리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지만 이마저 신군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부하들의 유해는 보안사에 의해 동두천, 파주, 벽제 등에 흩어졌고 김재규 부장 재산도 몰수당했다. 이후 사형당한 가족들끼리는 서로 왕래하면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명예가 회복될 한가닥 희망 속에 지냈다. 김재규 부장의 부인은 5 부하들,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재규 부장은 부인에게 비구니가 되라고 했다는데 김재규 부장은 생전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 부인에게 비구니가 되라고 유언을 남겼다. 부인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면서 천주교로 개종의 세례를 받았다. 남편의 유언을 못 지킨 셈이 되었다. 동생 김한규 씨는 12.6 이후 재산을 몰수당하고 대한불교 불승종에 귀의했다. 형이 사형당한 뒤에는 경북 공화에 있는 현불사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다. 1985년 현불사에 위령탑이 들어서자 전두환 정권이 김재규 부장 위령탑으로 간주해 파괴해버렸다. 1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부장 부하 5명도 함께 변론했는데 부하들도 의연했다.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행동이라고 자부심을 표명했다. 특히 육사 18기 선두주자였던 박흥주 대령은 아주 순수하고 청렴한 참 군인이었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정에서 단심죄가 적용되었다.
김재규 부장 사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중정 의전 과장이었던 박선호 씨는 사형 전에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부장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해병대 출신 이기주 씨, 중정 경비원은 최후 진술에서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로 김재규 부장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정보부 비서실 경비원이었던 김태원 씨도 재판 과정 내내 보여준 의연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1980년 3월 4일 갑자기 김태원이 나에게 특별 면회를 신청해 찾아갔더니 변호사님, 와전 옥새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보니 기왓장으로 운전하기보다는 깨어진 옥이 되겠다는 뜻이었다. 200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악연이 있었다는데 당시 내가 정몽준 후보 캠프를 도왔는데 정몽준 후보가 초등학교 동기생인 박근혜 의원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박근혜 의원이 아버지를 죽인 김재규 부장을 변호한 강신욱 의원과 한 캠프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나를 비판하더라고 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의원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더라며 난감해했다. 그 무렵 박근혜 대통령과 테니스도 쳤다고 들었다. 당시 정몽준 후보가 박근혜 의원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셋이서 테니스를 친 일이 있었다. 그때 한 여성지 기자가 나에게 박정희의 여자 문제를 취재하러 왔기에 변호인 접견 때 정리한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다. 기사화 말라고 해서 안 쓴다고 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여일 뒤 신문에 광고가 났다. 강신욱 변호사가 20년 만에 박정희 여자 관계에 폭로했다. 그 기사를 보고 박근혜 의원이 정몽준 후보에게 불평했다. 정 후보가 나더러 박근혜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왜 사과하느냐, 내용 자체가 사실인데 왜 사과하느냐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5차례나 사과하라고 해서 내가 정몽준과 결별하고 나왔다. 김재규 부장 재조명의 필요성은 김재규의 11.6 정신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지 않고는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 것,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한 것이다. 민족 정기를 회복하자면 김재규 부장의 거사 정신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아직은 김재규 부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적고 단결도 안 되는 반면 박정희 지지자는 많고 또 단결도 잘 되는 데다 그 딸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김재규 부장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가 수그러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역적으로 몰린 조선시대 사육신도 재평가받고 인정받는데 250년이 걸렸다. 언제라도 11.6 거사 정신이 제대로 밝혀지고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한 보수단체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종로에 세우겠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 그런 동상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존경받을 만한 면조차도 오히려 딸 때문에 망친 형국이다. 이 시점에 동상을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지지 세력이 제대로 된 감각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느끼는 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일가와의 뿌리 깊은 인연과 도움으로 대통령까지 됐지만 결국 재임 중 최태민 일가로 인해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만일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한 대로 최태민과 박근혜를 떼어내고 최태민의 범죄를 엄벌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잘못된 역사의 업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의 올바른 처리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하야하면 헌정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헌정 중단 사태인데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나. 민심이 하야라면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